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민족 대명절인 설을 맞아 고향을 찾은 시민들이 가족들과 함께 차례를 지내며 희망찬 새해를 맞이했습니다. 꽁꽁 얼어붙었던 날씨도 언제 그랬냐는 듯 풀리면서 나들이에 나선 가족들도 많았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20여 년 전 동학운동 당시 남원에서 농민군을 이끌었던 대접주 김홍기의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상이 아니라 후손을 향해 상차림을 하는 조금은 특별한 천도교식 차례상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마음으로 조상과 만납니다. 김동규 할아버지의 형제와 자식, 손자까지 모두 40여 명이 모인 차례상에는 훈훈한 덕담이 가득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배도 차례대로 나눠서 할 정도로 대가족인 만큼 정도, 복도, 곡절로 받습니다. 내 가족은 물론이지만 신고, 이웃, 세상 사람들마다 다 같이 화목을 웃고 지내게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따뜻한 음식으로 음복을 하고 떡국도 한 그릇 뚝딱 비워내며 다시 힘차게 무술년 새해를 가족의 따뜻한 품 안에서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얼굴 보면서 이런 화목한 분위기 이렇게 지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죠. 설날 아침 가족과 차례를 지낸 뒤 한껏 멋을 내고 한옥마을 등 도심 명소를 찾은 시민도 적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나들이 하기에 더없이 좋았습니다. 가족들하고 같이 바람 쐬러 이제 떡국 먹고 그리고 나와서 구경하러 나온 거예요. 너무 좋고 날씨가 따뜻하니까 다니기 너무 좋더라고요. 오후부터 상하행선 모두 정체가 시작된 전라북도 지역은 한때 서울까지 서해안선은 5시간, 호남선은 4시간 30분가량 소요됐지만 저녁부터 점차 해소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6.13 지방선거가 넉 달 앞인데요. 도내에서도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후보 등록이 시작된 도지사와 교육감은 물론 시장 군수까지 경쟁 구도가 점차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선거 구도 분석에 유룡 기자입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도지사 후보들이 줄줄이 출마를 선언하고 표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일찍부터 송하진 도지사가 재선 도전의 의지를 밝힌 가운데 김춘진 도당위원장이 중앙 정치 경험을 무기로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대도약을 위해서 헌신할 각오를 하고 있다. 새로운 자질과 경험, 경륜과 인맥의 도지사를 선출해야 합니다. 정의당도 높아진 당 지지도를 바탕으로 민주당 도지사의 말뿐인 공약, 감시도 견제도 없는 도정에 혁신을 외치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평균 소득을 몇 년 새 2배 올려주겠다는 빌공짜 공약이 아니고 도민들의 사회적 비용을 절반으로 줄여가는. 교육감 선거는 3선을 노리는 현직 김승환에 벌써 6명의 후보가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황호진, 천호성, 이재경, 이미영, 유광찬, 서거석 등 후보군은 일선 교사 경험과 교육 행정가로서의 양력을 앞세워 전북 교육을 일신할 적임자를 자처하고 있습니다. 전주시장에는 김승수 현 시장과 이현웅 도청국장이 민주당 경선을 치를 것으로 전망되고 진봉원 변호사 등이 출마 의사를 밝혀 치열한 경합을 예고했습니다. 특히 관심은 현직 단체장이 출마하지 않는 시군에 쏠리고 있습니다. 김재화 정읍은 현직 단체장이 업무상 배임과 선거법 위반으로 낙마했고 군사는 3선 연임 제한, 장수는 와병으로 출마가 불가능한 상황. 전현직 도의원들이 줄줄이 후보군에 이름을 올리는 등 벌써부터 10명 가까운 후보가 난립하는 모양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처럼 분위기가 과열되면서 장수에서는 군수 출마를 준비하던 현직 군수 부인이 금품 살포 등의 혐의로 고발되는 등 선거법 위반도 속출해 구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이 도당위원장 선출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민주당 전북도당은 최근 이춘석, 안호영, 김윤덕, 박희승 등 지역위원장 6명이 참가한 간담회를 열고 김춘진 위원장 도지사 출마로 공석이 된 도당위원장 선출을 논의했지만 의견이 엇갈려 중앙당 최고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도당은 현역인 안호영 의원을 추대하자는 의견이 제시됐지만 일부 반대 의견도 있어 도당 차원에서 위원장을 선출하지 못하고 중앙당이 지명하는 사태가 벌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군산공장 폐쇄 결정에 지역 정치권이 들끓고 있지만 이를 바라보는 도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습니다. 기업 철수 대상이 유독 전북에 집중되고 있었는데 정치권의 대응은 매번 뒷북이었다는 겁니다. 이창익 기자입니다. GM의 일방적 결정에 군산경제는 벼랑 끝에 내몰리게 됐습니다. GM 군산공장과 130의 협력사 근로자 15,000여 명과 5만여 가족들이 생계 위기에 내몰리고 제강 물류 등 연관 산업 전반에 악영향이 불가피합니다. 자동차 산업은 전자산업과는 또 다르게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군산 경제가 다시 회복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조선소가 폐쇄된 지 불과 1년도 안 돼 지역 경제를 떠받치는 거대 기업이 또다시 문을 닫게 됐지만 누구 하나 책임지는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행정수장인 문동신 군산시장은 보이지 않고 군산 김관영 의원도 국회에 앉아 정부 탓만 하고 있습니다. 전북 일당이라는 민주평화당 의원들도 이제야 폐쇄 초래를 관철시켜야 한다며 뒷북 대응이고 여당 사무총장인 이춘석 의원은 지역구 KTX 역사회에는 관심조차 없어 보입니다. 철수설이 현실이 된 지난 1년간 정치권은 철저히 단물만 빨고 빠지는 한국GM의 부조리한 경영을 지적하지 못했습니다. 또 2대 주주이면서도 적극적인 권리 행사를 하지 못한 산업은행을 체크하지 못했으며 낮은 생산성을 끌어올리기 위한 노사정 협의조차 이끌어내지 못했습니다. 한국GM, 또 노조, 그다음에 정부, 그다음에 산업은행 이런 각 부분에 대해서 정치권이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문제 제기도 하고 해결 해법도 찾는 그런 것들이 좀 선결되었으면. LH공사를 경남에 내줄 때도 현대중공업과 한국GM이 타적과 달리 전북에서만 공장을 빼내갈 때도 전북 정치권의 존재감은 유독 작았습니다. 선거를 앞두고 너도 나도 지역을 대표하겠다며 얼굴을 내밀고 있지만 군산공장 폐쇄를 철회하고 대안을 찾아줄 정치인이 누군지 도민들은 똑똑히 지켜봐야 합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혁신도시 공공기관 이전이 올해로 5년째를 맞습니다. 작년에 식품연구원을 마지막으로 모든 기관들이 이전을 마쳤는데요. 공공기관 이전이 어떤 효과를 가져왔고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박찬익 기자가 설명해 드립니다. 여의도 면적의 3배인 전북 혁신도시. 지난 2008년 착공한 뒤 5년 만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이 맨 처음 혁신도시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 뒤 국토정보공사, 전기안전공사, 농촌진흥청 등이 차례로 청사를 옮겼고 지난해 식품연구원을 끝으로 12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첫 이전 후 지난 4년간 혁신도시 기관들이 가져온 효과는 어떤 것이 있을까? 우선 그동안 이들 기관이 고용한 지역 인재는 3천여 명. 하지만 임시직이 대부분이고 정규직은 300여 명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국토정보공사와 국민연금기금본부가 조직을 확대할 예정이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 인재 채용 비율도 향후 30%까지 늘어나 고용 효과는 점차 커질 전망입니다. 현재 그 연구원의 인력이 50명 규모인데 앞으로 거의 2배가량 늘려서 공간정보의 어떤 메카로. 지역과 상생하기 위한 이전 기관들의 노력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토정보공사는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펀드 200억 원을 조성하고 있고 전기안전공사는 에너지복지기금 1억 원을 해마다 기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지역에서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농생명과 식품, 연기금 금융산업의 지렛대로서 이들 공공기관들의 역할이 크다는 점은 매우 주목할 만합니다. 그들이 가장 잘할 수 있는 영역의 정보, 그 기술을 우리가 또 특화된 농생명이라는 영역과 합쳐지면서 이제 저희 지역만의 어떤 새로운 사업의 모델들을 마련하고.
그러나 가족과 함께 혁신도시로 이사온 공공기관 직원이 38%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입니다. 또한 경북 혁신도시와 무려 34배나 차이 나는 지방세 수입은 전북 혁신도시의 태생적인 한계로 지적되고 있어 제2의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익입니다. 김영란법 완화에도 불구하고 명절 기간 한우 소비가 대폭 줄어들어 소비 경향 변화가 확연합니다. 전라북도가 설 명절을 앞둔 4주 동안 도내 8군데 도축장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우 도축량은 2,900여 마리로 전년 대비 18%가 감소했고 돼지는 7%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소비자 가격도 한우 고기는 전년 대비 5%가량 올라 소비 부진을 부채질했고 돼지고기는 8%가량 내려 대조를 보였습니다. 전주 출신으로 여자 쇼트트랙 대표팀의 맏언니인 김아랑 선수가 내일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김아랑은 내일 저녁 7시부터 강릉 아이스 아레나 경기장에서 주종목인 여자 쇼트트랙 1,500m 경기에 나서 금메달을 놓고 각축을 벌일 예정입니다. 오는 20일에는 경기 도중 넘어지고도 감동의 질주로 준결승전 1위를 기록했던 여자 3,000m 계주 결승에도 출전해 올림픽 2연패를 노릴 예정입니다.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등 새만금 조기 개발을 위한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새만금의 속도 있는 개발을 위해 민간이 아닌 공공이 새만금 내부를 매립해야 한다는 지역의 요구에 따라 지난 연말 새만금 공사 설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법안 통과 전망이 밝은 만큼 조만간 새만금 개발공사가 설립되고 내부 매립이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전주시가 미취업 청년들에게 수당을 지급하고 심리적 안정을 돕는 청년 쉼표 프로젝트를 확대 실시합니다. 전주시는 대상 연령을 5살 높여 만 18세에서 만 34세까지로 확대하고 대상 소득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로 상향 조정해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했습니다. 전주시는 지난 11월 50명의 청년을 모집해 매월 50만 원씩 청년 수당과 심리검사, 개인 상담을 진행했고 오는 5월부터 제2기 지원 대상을 모집합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이 100만 관광객 유치에 나섰습니다. 익산시는 지난해 10만 관광객을 달성한 익산시 성당면의 교도소 세트장에 관광객 전용 막루와 소법정, 식당 등을 설치하고 100만 관광객을 목표로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익산 교도소 세트장은 2005년부터 운영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